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 특종 방송, 저희가 이제 긴급 보도로 오늘 토요일 저녁 6시에 전해드리는데요.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긴급 생방송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영식이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두 분은 바로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 그리고 저널리스트 채널의 장인수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의 소리 쪽에서도 그렇고 연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정치권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주목할 내용은 전광훈 고문이죠. 이제 자유통일당의 이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뭐랄까 이분이 여기에선 뭐 지주의 역할을 하고 계실 정도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에 대한 논란이 아무튼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천 헌금 논란, 특별당비 이제 관련돼서 논란이 됐었고 이거 관련돼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파생되는 그런 이제 오늘 긴급 생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인수 기자께서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좀 미리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 전광훈 목사가 어제죠. 네. 어제 오전 그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 취재진도 이 긴급 기자회견에 가서 기자회견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어떤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서울의 소리 취재진이 이 상황을 잠입 취재해서 취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안에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뭐 끝나고 나서일 수도 있고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하신 분이 우리 이득신 작가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사실 기자회견장은 사랑제일교회였지만 그 회견의 내용은 기자회견의 내용은 자유통일당 그 관련된 자유통일당과 YTN의 지금 현재 그 미묘한 대립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공천과 관련돼서 특별당비가 대가성이 있냐 없냐 이제 이 대목이었죠. 네네. 그 부분 때문에 기자회견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자유통일당의 기자회견이었죠. 그래서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유튜버 분들하고 그다음에 YTN 기자분들 몇 분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은 사실 일상적인 기자회견이라고 보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시작할 때 뭐 그 국민의례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YTN 관련된 얘기는 한 10분 정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그 선거와 관련된 연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안내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 안내 방송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기자들하고 유튜버들은 그 옆에 있는 구원성전으로 모이라는 그런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내 방송을 듣고 저도 이제 그 옆으로 갔습니다. 그 구원성전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돈 봉투를 나눠주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뭐 결국 그 YTN 쪽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가 대부분 뭐 반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예를 들면 옮겨서 기자와 유튜버들은 좀 따로 모여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아마 오늘 내용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 봉투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첫 번째 리포트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9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YTN 보도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었습니다. YTN은 최근 전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군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전 목사 측에 억대 금액을 건넸다는 폭로가 나와서 파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YTN을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YTN의 거짓 사기 선동 언론 사건도 이거는 나는 채우는 북한의 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교회 측은 취재진들을 상대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요 끝나면은 기자 여러분하고 유튜버는 바로 요 안에 가면은 구원성전이 있습니다. 모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구원성교도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끝내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의 소리 취재진은 구원성전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몰려든 유튜버들로 북새통을 이룬 모습입니다. 교회 관계자가 이번엔 보다 은밀한 안내를 합니다. 이런 또 기사로 또 언론에서 방송 주제로 또 기사로 잘 써달라는 내용에서 광고비로 이렇게 일정금을 드리니까요. 명함 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 기사 잘 있는 그대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함 다 준비해 주시고 나가실 때 이름하고 그 언론사명, 핸드폰 번호하고. 유튜버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옆에 있던 한 보수 유튜버에게 얼마를 주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와가지고 근데 얼마나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거마비 목적인데 그거를 남기기 위해서 광고비라고 얘기하는 거고. 줄을 서서 기다렸더니 교회 관계자가 비닐봉지에서 하얀 편지 봉투 여러 장을 꺼내 옆 여성에게 건네줍니다. 서울의 소리 취재진이 이 봉투를 받아 확인해 봤더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기사를 잘 써달라며 기자들에게 금품을 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돈을 수수한 이른바 유튜버들이 본인이 신고를 해서 언론인으로 등록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법령상 김영란법에 저촉됐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개공기자 장희수입니다. 예, 저희가 내용 만나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득신 작가 말씀대로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구원성전이라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실제 돈 봉투를 나눠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좀 의심스러운 대목들, 그러니까 의혹 제기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의 집회 현장에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뭐 유튜버 등등에게 혹시나 어떤 금전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들이었는데 좀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뭐 사실로 입증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기자들의 취재, 유튜버들의 취재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예. 그 법은 둘째치고라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이건 언론학의 아주 기본인데요. 취재를 할 때 기자나 취재진이 돈을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금전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건 뭐 언론 윤리에 명확하게 뭐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안내 방송을 하고 줄을 서서 태연하게 또 돈을 건네받고 하는 걸 보면 이 전광훈 목사 그리고 이제 뭐 또 보통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이런 보수 유튜버들한테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게 이번 서울의 소리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글쎄 뭐 이제 그런 설이나 의혹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지금 포착한 내용은 사실로 단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근데 다만 아까 장윤수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처음이 아닌 양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서 뭐 줄을 서서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은 이 비단 이날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도의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득신 작가께서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굳이 따라가실 생각을 처음에 안 하시다가 가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건 과거에도 이 기자회견장에서 돈 봉투를 나눠주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저희가 받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장면을 포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기자회견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자회견도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의 여러 가지 이제 비리랄지 의혹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취재할 겸 해서 제가 이제 잠입 취재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인가요? 저희가 이제 전광훈 목사 그 퍼스트 모바일 그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5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을 연금으로 준다라는 평생. 근데 그 대신 뭐 전제가 1000만 명을 모아야 이제 줄 수 있다 뭐 이런 전제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잠입 취재를 해서 성공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전광훈 목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런 정황들이 좀 자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는데 이건 그냥 정말 돈을 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좀 의심을 했던 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상 정말 돈 봉투를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유튜버들이 한 30-40명 정도 유튜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아까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고 취재 윤리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는 쪽도 뭐 자연스럽고 받는 쪽도 그러니까 이제 뭐 30-40명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분들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이거 돈 받고 빨리 이제 이 현장을 빠져나가야겠다. 뭐 이게 뭐 늘상 있는 일처럼 이렇게 움직였단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성전으로 모이라고 할 때 그 모이는 그 구원성전으로 모인 그 유튜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의자에 다 착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관계자로 이제 보이는 사람이 이제 광고비를 줄 테니까 줄을 서서 명함을 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분과 소속 전화번호를 기록을 하고 그 돈을 받아가라. 이런 얘기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저는 그 현장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돈 봉투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과연 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광훈 목사의 의도가 정말 뚜렷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뭐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 돈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그건 뭐 현장 관계자였겠습니다만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명함을 받고 돈 봉투를 주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목록에다가 어떤 언론사, 어떤 기자, 뭐 어떤 유튜버, 어떤 채널의 어떤 사람인지를 뭐 기록 같은 것도 함께 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내고 그 이제 자신이 어떤 유튜버인지 이제 명함을 일단 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명록 같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자신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전화번호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어떤 채널인지 그걸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고요. 그냥 명함을 주고 그 다음에 기록만 하면 그냥 현장에서 바로 돈 봉투 1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그냥 바로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전체적인 상황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평소에 연습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차 한 번 더 여쭙습니다만 그 30-40명 중에는 혹시나 뭐 좀 당황하거나 이 자리에서 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뭐 황급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그런 장면은 목격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들은 전혀 저희가 목격을 하지 못했고요. 구원성전으로 모여라라고 하니까 구원성전이 어디인지를 다 알고 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늘 가던 곳이라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처음 갔기 때문에 구원성전이 어디인지 그리고 처음엔 구원성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가지고 어디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쫓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였어요. 아 진짜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고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현장에서 돈 봉투가 모자라서 긴급하게 더 마련했다? 이건 어떤 뜻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소에 왔던 유튜버들보다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소문을 듣고 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1-20명 정도 왔는데 그날따라 한 30-40명 정도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이제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평소에는 한 뭐 돈 봉투 한 20장 정도를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날따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돈 봉투가 모자라니 봉투를 더 가지고 내려와라라는 어떤 관계자, 남성 관계자가 누구에겐가 전화를 합니다. 그 장면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만 이제 좀 촬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저희가 뭐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 이득신 작가께 듣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윤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장인수 기자, 교회 측에서는 반론이 있을 법도 한데 혹시 어떤 반론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먼저 자유통일당 측에 이제 좀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자유통일당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고요. 돈봉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그 기자회견 자체를 교회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교회 측의 입장을 물어봐라. 이래서 이제 교회 측과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와 관련한 입장이나 반론이 있으면 이유를 이 시간 이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서 충실하게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뜻 그 반론이 저는 지금 뭐 직감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것은 이날 현장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은 YTN을 대상으로 한 YTN의 보도에 대한 반론이었잖아요. 거기 온 분들은 거기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반론을 뭐 촬영하거나 보도하거나 했겠죠. 그럼 그 이후에 구원성전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구원성전 쪽에서 돈봉투가 어쨌든 건네졌고, 그러니까 제 핵심은 자유통일당과 이 사랑제일교회를 그러니까 그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현장 자체가 기자회견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우리 상황을 좀 잘 써달라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유통일당에서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뜻 잘 이해는 가지 않아서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는 정광훈 목사 교회인 것이고 담임 목사인 이제 교회죠.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정광훈 목사가 사실상 만든 정당입니다. 무방하겠죠. 사랑제일교회의 어떤 그런 기반, 그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만든 정당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공천장사 아니다 이거잖아요. 최근 YTN이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거액을 그 예비 후보자에게 요구했고 한 7억 원 정도를 요구했고 그중에 약 1억 원을 받았다는 지금 어떤 그 폭로가 나와서 이거를 YTN이 연일 보도하고 있거든요. 자유통일당과 관련해서 정광훈이 정광훈 목사가 공천장사를 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이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자유통일당 내용상으로는 자유통일당의 행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유통일당은 당연히 이게 정당 행사가 되면 바로 공직선거법상 이제 금품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딱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 교회 행사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자유통일당과 사랑제일교회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라는 하나의 사람이 확고하게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정광훈 목사가 핵심이거든요. 고문의 직함을 갖고 있고 실제로 자유통일당에서 고문으로서 활동하며 여러 기자회견과 프레스 앞에서 어떤 인재가 영입이 됐다라고 기자회견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전광훈 목사가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건네진 돈봉투와 관련해서 자유통일당은 모른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서요. 좋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가 좀 짚어볼 건데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확실하다 이미 말씀드렸고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일단 김영란법에 대한 부분이 좀 일단 걸려 보이네요. 일단 김영란법 뭐 많이들 잘 아실 텐데 이제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기본적으로 대상을 하지만 기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끼 식사 3만 원 이상 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연간 총 한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어떤 물적 혜택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무와 관련 없이 무조건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만약에 직무와 관련해서 받게 되면 김영란법은 이제 청탁금지법이죠. 김영란법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액수는 10만 원에 불과했지만 방송을 보셨으면 리포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 잘 써달라. 그 대신 우리가 광고비로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라고 명확하게 기자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높고요. 다만 유튜버들을 지금 화면을 보면 모자이크해서 잘 안 보이셨을 블러 처리를 해서 잘 안 보이셨을 텐데 그 흔히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기자들보다는 행색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봉투를 받아갔거든요. 근데 이들을
기자 내지는 언론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하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려면 이 사람들의 신분을 기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을 나눠주는 측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표현을 하죠. 기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유튜버 여러분들 구원성전으로 오셔라. 그리고 기사 잘 써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 수사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고비라는 일단 표현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뭐 혹시나 굉장히 뭐랄까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광고비 정도는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핵심은 이제 그 유튜버들도 자신이 언론사를 하고 싶어서 뭐 인터넷 미디어로 이제 등록을 해놓고 활동하는 유튜버면 이건 법에 저촉될 수 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우리 이득신 작가께서 받으신 돈 봉투도 지금 방송에 보여주시면 이거 이제 뭐 증거니까요. 이게 실제 그 5만 원짜리 2장. 네, 5만 원짜리 이렇게 2장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투에는 그리고 이 봉투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그냥 흰 봉투입니다.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하얀색 봉투이고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원권 2장이 이렇게 10만 원으로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들 중에는 본인은 혹시 기자라고 칭했던 분도 있던가요?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기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은 아니었고 다만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명함을 내고 기록을 하는 그 과정에서 기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사람은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저도 훑어봤지만 그냥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이름을 기록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수 유튜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채널 명도 적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 뭐 예를 들면 박영식 TV, 뭐 이득신 TV 이렇게 적어놓고 돈 봉투를 이제 수령하는 상황이었다. 다시 언급해드리고 저희가 기자회견 내용 잠깐 좀 짚고 갈 텐데 어쨌든 공천 장사 의혹입니다. 공천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 아니냐 이제 이 대목이었는데 뭐 아까 저희가 앞에서 자유통일당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목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이것도 뭐 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YTN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의 어떤 직함이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모양새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정확하게 내용이 YTN 보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 그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와 특정 후보자 이제 남편과 정광훈 목사가 통화하는 내용이 이제 폭로가 되거든요. YTN 보도를 통해서 거기서 보면 이제 뭐 좀 돈을 요구하는 듯한 정광훈 목사가 그러면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제 그 그러니까 그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 얼마를 준비하면 되겠느냐, 돈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뭐 비례대표 5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뭐가 얘기가 잘 안 됐는지 돈만 1억 원 냈지 결국은 뭐 잘 안 됐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YTN이 이 내용을 보도를 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와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자유통일당의 공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입니다. 그 발표하신 분은 뭐 당연히 정광훈 목사니까 저희가 고문이라고 이미 직함이라고 명명해 드렸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그 혹시 작가님 당 관계자는 보지 못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그 정광훈 목사가 먼저 그 해명하는 이제 연설을 합니다. YTN 그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이제 그런 해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 10분 정도 이어지고 그 후에 무슨 마치 이제 선거 연설 같은 그런 일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뭐 이재명 대표를 뭐 비난한다든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정광훈 목사의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자유통일당 관계자가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고소고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통일당하고의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뭐 수사 가능성이나 조사 가능성도 앞서서 장인수 기자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교회에서 했지만 당 관계자가 있었고 자유통일당은 현재 선을 긋고 있지만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 사항들이 걸려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서 저희가 그 불법선거운동 혐의도 전광훈 목사 측의 불법선거운동 혐의 관련해서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퍼스트 모바일이라는 알뜰폰 회사였었잖아요. 여기도 아까 잠깐 저희가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일단 가입을 하면 나중에 연금을 줄 거고 연금을 주려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1,000명 정도 모여야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는 대목의 보도였고 그러면 1,000만 명.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의혹 제기와 지금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리고 있는 이 단독 보도를 이어서 보면 지금 자유통일당이나 이 전광훈 목사 측은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행위들이 한두 번 해봤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퍼스트 모바일 잠입 취재했던 경우에도 뭐냐면 그 자유마을이라는 그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전광훈 목사 측에서. 그래서 그 자유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가는데 하나는 그 퍼스트 모바일을 29,000원짜리 퍼스트 모바일을 가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 가입하면 1,000원을 내면 당비 1,000원을 내게 합니다. 그러면 3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자유일보라는 신문을 보게 합니다. 자유일보 신문은 2만 원 구독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월 5만 원씩을 내면 1,000만 명이 모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연금으로 평생 준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3,500명 정도의 조직이 있다 그래요. 3,500명이요? 네네. 아이고. 전국적으로 3,500개의 조직이 있다고 했습니다. 3,500개 정도의 개의 조직이 3,500개 정도의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당시에 목사라는 전광훈 목사 측의 그 휘하의 목사 자유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돈봉투를 제공하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굉장히 익숙하게 그동안 항상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거에 그냥 아주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까 그 자유통일당 그 관련돼서는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모바일로 배포를 했거든요. 자유통일당에서. 그리고 그 기자회견문에 나온 그 전화번호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연락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이 자신은 자유통일당과 관계가 없고 그 돈봉투 사건은 그 돈봉투를 제공한 건 그 교회 측에서 제공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혜수 기자, 저는 하나 또 궁금증이 드는 게 지금 이득신 작가께서도 모바일로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받고 이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참여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뭐 보수 유튜버들로 보이는 뭐 이건 이제 그 외피적인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그냥 유튜버일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만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간 이런 현장에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뒤늦게 이렇게 알려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면 사실은 얼마든지 취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내용 아니었을까요? 선거 기간이라서 뭔가 좀 특수한 사례처럼 비춰집니까? 어떻습니까? 전광훈 목사는 일단 주류 매체에서는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굳이 취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정광훈이 또 정광훈 했네. 딴 데서 보도 나면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치부가 되기 때문에 주요 언론은 좀 관심을 안 갖는데요. 이번에 YTN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단독 보도 자신들의 공천과 관련해서 억대 금품이 오갔으니까요. 했던 것이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번에 이제 뭐 이득신 작가님이 취재를 했지만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드는 생각은 이게 보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목사로 활동을 하지만 사실상 교회 조직을 앞세워서 핸드폰도 팔고요. 정당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교회, 장사, 정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단체가 이런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기존 언론에서는 그냥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좀 내놓은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냥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구태여 뭐 이렇게 좀 취재하려는 노력을 사실 하지는 않았던 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특별히 그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은 우리나라가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교회 측의 어떤 자본이나 신도들을 수단 삼아서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랄까 전광훈이 전광했다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편견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언론 보도가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취재를 하셨으니까 또.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도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 그 사전에 제보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측에서 기자회견이나 어떤 행사를 하면 끝나고 나서 유튜버들이나 또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다라는 그런 제보는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제보를 토대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취재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사실 그 전광훈 목사가 향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좀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예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도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선거에 또 개입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재명 대표를 나라를 북한에다가 바치려고 했던 사람 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지자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선지자인데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김정은에다가 나라를 바치는 걸 내가 막았다. 광화문 집회에서 이런 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전광훈 목사는 정치와 종교와 말씀하신 대로 장사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뭐 정당법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아주 디테일한 분석을 지금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원래는 이 자유통일당 이전에 제가 지금 그 이름은 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기독자유통일당이었었던가요? 앞에 기독이 붙어 있었죠. 예, 뭐 기독이 들어가는 무슨 당이 하나 있었던 전신이 걸로 있었습니다. 전신당도 그때 당시에 전광훈 목사 주도하에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갑자기 궁금한 건 이게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데 왜 이거를 우리 저기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님께서 이미 취재한 내용 핸드폰을 알뜰폰을 방문 판매하면서 자유통일당에 가입해라. 그리고 얼마를 내면 뭐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 이게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인데 사기 다단계 뭐 사기이기도 금융 사기이기도 하면서요. 뭐 정당 가입을 방문해서 저기 권하면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고요. 요새 선거철이니까. 뭐 폰 팔면서 뭐 어디 투표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또 YTN이 보도했지만 공천장사 의혹도 있고요. 이번에 또 교회에서 돈 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자유통일당과는 상관없고 교회에 물어봐라라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취재원 기자들한테 돈 봉투를 돌리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박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자꾸 이런 것들을 그냥 전광훈이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선거판을 흐리고 정치판을 흐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왜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여러 정부 기관에서 묵과하고 있는지 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에 뭐 당연히 비례대표 20명 명단 발표하면서 사실은 그 잊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엄연한 원내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무소속 국민의힘 출신인데 이제 무소속이 되었던 황보승희 의원이 입당을 하면서 원내 정당이 된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성적을 얻느냐에 따라서 뭐 의석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또 국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공당이 된다는 것은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집단이 되는 것이다. 기존에 이제 정당 설립 이전에 아스팔트 어떤 뭐 보수로서 집회를 하고 정치색을 드러내는 집회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취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진전된 반론이 있다면 저희가 또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잠시만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제 옆에 계신 이득신 작가께서 이 사랑제일교회에 가셨었고 그 YTN 공천장사 의혹과 관련된 전광훈 목사를 겨눈 그 보도 이후에 기자회견이 끝나고 또 다른 장소에서 유튜버로 보이는 뭐 혹은 유튜버 기자들에게 광고기 명목으로 돈 봉투를 돌렸다. 네. 그래서 그 돈 봉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손 하나가 이제 어떤 오염되지 않은 증거 그대로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이득신 작가가 직접 가셔서 예, 5만 원짜리 2장 흰색 봉투에 받아 오셨다는 거. 뭐 이만큼 뭐 더 명백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희 오늘 특별 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 제가 묻지 않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득신 작가께서 준비하지 못하신 혹시 말씀하지 못하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정광훈 목사 이 관련된 취재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랄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본질은 그거였어요.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좌파로부터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예.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나라를 내가 지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이제 그런 발언이었죠. 이제 선거와 관련된 연설이었죠. 예.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또 취재를 했었던 그 알뜰폰 모바일 5만 원 내면 100만 원을 평생연금으로 주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조금 불안한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 알뜰폰을 판매를 해서 예. 핸드폰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미끼를 던지는 거죠. 예. 네, 그런 미끼를 던지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이제 거기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이랄지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현혹이 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보수 유튜버들로 이제 오신 분들도 대부분이 많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어떤 일종의 이런 미끼를 던지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 사람들의 표를 얻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예. 그런 행위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보통 뭐 저희가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이제 부탁드렸는데 갑자기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뭐 걱정 내지는 우려가 드는 것이 보통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시고 영상에 등장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취재는 이제 그쪽에서 두 번 다시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이미 뭐 이득신 작가가 누군지 알고 있을 거고 서울의 소리에 나왔던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김용민 목사인가요? 그래서 평화나무 쪽에 있는 기자들처럼 아예 출입 자체가 불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저희가 뭔가 진전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건 어려워지는 것일 텐데. 서울의 소리에 이득신 작가님 말고 다른 인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식을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죠. 예. 아무튼 뭐 취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더불어드리겠고요. 장희순 기자께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사랑제일교회 예. 그 주변 부지 재개발 관련해서 그때 네네네. 뭐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이제 명도 집행에 저항하기 위해서 막 화염방사기 만들어서 막 발사하고 했던 장면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예. 이제 MBC 기자로서 현장 취재를 며칠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정광훈 목사를 접했었기 때문에 예. 그냥 이상한 사람, 뭐 좀 도라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요일 아침에 그 교회를 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았습니까? 너무나 정상적이고 건전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빠가 와이프 예. 손잡고 예. 어린 딸 손잡고 정광훈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쫙 그 교회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는데 좀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정광훈 목사 좀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빤스 목사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표현들도 하죠. 근데 그런 목사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정말 행복한 한 가정, 엄마, 딸 이렇게 손잡고 아빠 이렇게 해서 교회로 줄져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사랑제일교회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의 정치 조직이고요. 사실상 장사 집단입니다. 지금 그 알트폰 판매에서 드러난 걸 보면 금융사기 집단이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하느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행위들을 용납하는 게, 방치하고 용납하는 게 과연 정광훈 목사만의 일이겠느냐 생각 없이 가서 설교를 들어주고 헌금을 하는 그 신도들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종교 집단에서 더 이상 그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관용, 똘레랑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억측을 하거나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현재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보수 정당은 자신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지키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1년 10개월을 제가 관찰하건대 현 용산, 즉 대통령께 좀 뭐랄까 긍정적인 뭐 오피니언을 리딩을 하거나 그런 의사들을 밝힌 유튜버들, 언론들은 대부분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제대로 된 수사, 조사가 없었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서 혹여나 지금 이런 장면들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또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품지 않게끔 수사기관에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요거 하나만 좀 소화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득신 작가께서 말씀하신 자유마을은 어떤 조직이냐? 그러니까 그 하부 조직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유마을은 뭘 하는 어떤 조직인가요? 일종의 자유마을이 사실은 이제 장사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사를 하는 조직인데 알뜰폰을 판매하면서 거기에 그 자유통일당 가입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유일보랄지 거기 그 정광훈이 만든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또는 뭐 신문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독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일보는 언론사로 등록을 해놓은 뭐 그런 계열사일 거고요. 그죠? 그럼 자유마을은 도대체 뭘로? 그러니까 그 자유마을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자유통일당을 가입하게 하고 알뜰폰도 판매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자유일보도 구독을 하게 하는 일종의 그런 영업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사업자로 얘기한다면 PR 회사 이런 걸로 뭐 따로 사업자가 등록이 돼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마을이라는 조직이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하부 조직과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군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어서 자유마을이 어떤 조직이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일단 그 질문까지 좀 소화를 해드렸고 일찍이 뭐 자유일보 구독 그리고 퍼스트모바일 가입 뭐 이런 부분을 그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우리 구독자분께 됐기를 바라고요. 저희 오늘 특별 보도를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취재해서 좋은 내용을 전해주신 이득신 작가 너무 감사의 말씀 더불어 드리고 싶고 오늘 서울의 소리 개건 기자로 장인수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저희 3명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산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병참기지에서 미 군정을 지나 미군 사령부로 침략의 역사를 지닌 회한의 땅, 국방부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이제 대한민국 국가지도자의 집무실이 위치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을 이곳을 가리키며 중요시설 위치에 대해 공개 발언합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위치한 이곳 용산,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은 용산에 정체불명의 이 구조물,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설치했을까요? 손바닥 왕자, 갑자기 자라난 흰눈, 온갖 기행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에 과연 이 같은 회개한 일이 없었을까? 오방신에 심취한 자들의 도시 용산의 기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